네, 유가가 나흘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짚히고 있네요. 이제 어느 쪽 살펴볼까요? 자, 이제 아시아 쪽 네. 일본과 중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어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오늘장 전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니케이 지수가 9,400선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오늘 일본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은 아무래도 엔화 움직임에 민감한 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적극적으로 금융 정책 완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절하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에서 재정 절벽에 대한 논의 때문에 엔화가 일달에 82엔대에서는 추가적으로 절하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9,500엔 선의 그 심리적인 저항선을 앞두고 방향성이 없는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올해 말 바닥을 통과해서 내년에는 20%, 내후년엔 11%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무래도 좀 그 버팀목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오늘 상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일본 내에서도 자원 관련주를 비롯해서 해운 관련주 쪽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이 9,500선에서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큰 방향성은 없는 장세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중국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1950포인트를 전후해서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는 그 월말에 기관 투자가들이 보유 종목의 종가 관리를 통해서 펀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그 윈도우 드레싱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발표되는 중국 그 국가통계국의 11월 제조업 PMI가 50.8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확장세가 아주 뚜렷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구,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는 연기금의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당장 기술적인 반등이 크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수급 불안감이 해소되지를 않고 있고요. 속 시원한 증시 부양책이 마련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등 시마다는 주식 비중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쪽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정책을 바꾸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자녀 정책 완화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독자 부부가 결혼할 경우에는 한 자녀가 아니라 두 자녀까지 출산을 인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는 2015년을 전후해서는 노동 인구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은 경제 성장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 자녀 정책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매년 그 출생아 수가 1,100만 명에서 추가로 한 300에서 400만 정도가 더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출산용품 회사 그리고 부인용품, 유아용 식품뿐만 아니라 의류, 화장품, 문화, 전자 제품 그리고 학습지, 승용차 시장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현재는 남자 5명 중에서 1명이 결혼할 수 없을 정도로 남아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성비가 불균형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자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있든지 집이나 자가용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도 효과를 줄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4년 내 최저치인 1963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중국 증시에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 IPO 물량들이 계속 출하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지난 10년간 IPO를 통해서 기업들은 350조 원의 공모 자금을 조달했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만 5천만 그 개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735만 원 정도의 투자 손실을 입었고요. 80%의 투자가들이 그 손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투자가들은 중국 증시의 그 주가 바닥을 1,600선이나 1,800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를 가리켜 카지노
증시 그리고 뭐 정책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그 중국 정부로 하여금 계속적인 그 공급 물량 출의 그 악재로 지금 허덕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거래소 시장에서도 800여개가 넘는 IPO가 진행되고요. 또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비유통제 해제 물량도 내년에는 875조 원 정도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각종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상 최대의 그 채권 발행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한 중국 증시는 여러 가지 부양 조치를 내놓더라도 일회성 정책에 지나지 않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역시 수급적인 문제 오늘도 지적을 해주셨네요.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